오늘은 퀀타이제이션 관련돼서 두 편의 논문 간략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편인데요. bit goes down. 더 적은 비트를 쓴다는 얘기인 것 같죠? 뉴럴 네트워크의 퀀타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겠다 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 모델이 다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그 샘플들은 있어야 돼요. 샘플들 무슨 말인가 하면 입력 예시들. 근데 그 입력 예시들의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개와 고양이 분류하겠다 그러면 개랑 고양이 사진이 필요한데 그게 개냐 고양이냐 레이블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그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된 모델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 레이블이 아닌 영상을 갖고서 얘를 퀀타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퀀타이제이션 방법인데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퀀타이제이션을 고려해서 트레이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논문이 상당히 저자도 겹치고 아이디어도 많이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목표가 다르죠. 얘는 다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뭐냐. 얘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스트레스블 에스티메이터, 프로토타입 노이즈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한번 우선 이런 단어를 정리를 해보죠.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코어,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액티베이션 도착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없는데 웨이트랑 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고 컨볼루션 그게 된 다음에 원인 연립에서 통과해서 결과가 나와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인티저 원리 어리스메틱 같은 방법은 x가 들어와서 W를 하고 바이어스가 더해지고 논리를 통과하는 거를 웨이트, 포인트 8, 액티베이션 웨이트 8로 받아서 인트에서 해석을 해서 보정 벡터를 곱해서 우리가 논리를 만드는 식으로 되죠. S랑 Z, S랑 실수라면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의 절대값이고 퀀타이제이션의 절대값이고 출력인데 여기서 빼고 결국은 인티제지 않으면 되도록 하는 거고요. 보정은 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많은 효를 계산할 수 있도록 효 중에 하나는 액티베이션인데 하나는 벡터한 거죠. 그런 벡터 쪽을 계산해놓고 그다음에 에러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계산하고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거죠. 트레이닝. 그러니까 실제로 타임에서는 파이트 파이션에서 파이트 여기서 또 파이트 멘티가 진짜겠죠.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쓸 거다. 하고는 트레이닝 할 때 그거를 페이크이제이션하고 페이크이제이션보다는 시뮬레이트 컨트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라고요. 진짜 거고 그게 퀀타이제이션은 웨이트가 있으면 카우스 시험을 씌워도 퀀타이제이션 나는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오퍼레이션에서 올라가도록
이번 최종 저장할 때는 요거로 ኳ타이징한 파라미터를 저장을 하겠지만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발생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ኳ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인티저 원리 어리스메틱 그쪽으로 좀 페이지 기준으로요. 그러면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그 궁금증이 드는 게, 여기서 제가 퀀타이제이션을 그냥 웨이트 나누기 200의 가우스 기호라고 했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려면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요거가 스텝 펑션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에러를 그레디언트를 전달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위에 거랑 이거는 이제 다른데 수식적으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y 빼기 d의 차이, 이게 이제 로스인데 y는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x가 들어가면 wx가 나오고 wx의 사인 말 그대로 풀었으면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뭐 a라는 게 내적이 돼서 이게 최종에 나온 얘와 디자이어드가 있겠죠. 이 차이의 제곱 이런 게 로스인데, 그러면 백 프로포게이션, 이게 이제 포워드 패스인 거고요. 이거에 뭐 제가 a나 w를 구한다. a나 w를 계산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라운드에 라운드 w, 그러니까 라운드 a의 계산이 필요한 거죠. 웨이트 업데이트 하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할 때 그래프 구조를 만드는 건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퀀타이제이션 방법이 있겠죠. 웨이트가 있으면 얘를 뭐 리니어하게 0부터 뭐 2, 5까지 만든다. 혹은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런 이제 그 웨이트가 있으면 얘를 퀀타이제이션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갖고서 계산을 한 거를 갖고 결과까지 가고, 그 결과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이 발생해서 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퀀타이제이션 하는 요 방향이 이제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뭐 가우스 기호를 쓴다든지.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뭐 많이 쓰는 방법이 스트레이스로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자, U에서 V로 갔는데 V 갖고서 뭐 어떻게 로스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라운드 L, 라운드 V가 도착하면 라운드 L, 라운드 V로부터 라운드 L, 라운드 U를 계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U를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요. 기본 수식이 이거죠. 근데 방금처럼 이 파이가 사인 펑션 그러면 미분하면 0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뭐 대학교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자명한 결론인 거고, 스트레이트로 에스티메이터라는 건 뭐 엄청난 걸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거 그냥 항등함수로 처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U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V를 업데이트하는 거랑, 아이고 잘못 썼네. 라운드 L, 라운드 U는 라운드 L, 라운드 여기가 V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전달이 저런 뭐 스텝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쫙 통과시키겠다. 이게 스트레스로 에스티메이터죠. 자, 이런 컨셉을 갖고서 아까 건데요. 이제 이걸 제가 웨이트가 있으면 그냥 웨이트가 바로 컨버루션까지 가면 퀀타이제이션 안 한 거죠. 근데 웨이트에 여기다 퀀타이저라는 블락을 넣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퀀타이저 블럭을 역으로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수식은 이렇게 되죠. 라운드 L, 라운드 W는 웨이트 업데이트, 여기 W죠. 라운드 L, WQ, 라운드 Q.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WQ니까요. 그리고 WQ를 W로 미분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0이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1인 것처럼 처리하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그냥 쭉 오도록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우리가 쓰는 방법이죠.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할 때에 발생한 일인 거고요. 이제 요 블락 붙여주고 그다음 그레디언트 스트레스로 에스티메이터로 전달이 되도록 하고, 요게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이건 거고, 이걸 미분하면 파란색을 미분하면 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구간 내에서는 밖에서는 당연히 0으로 해도 되겠죠. 적당한 구간 내에서는 그냥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QAT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러프하긴 하지만 이 논문의 이 페이퍼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퍼가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거를 뭐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걸 붙여주는 거죠.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블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퀀타이제이션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 다음에 그 백 프로포게이션은 스트레이스로 에스티메이트, 요게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또 향해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 자체는 뭐 특별히 수학적인 난이도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원래 발표드리기 위한 두 논문을 이야기해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벡터 퀀타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000개 있다. 그러면 5개씩 묶으면 5차원씩 묶으면 200개의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5차원 벡터를 퀀타이제 하는 거죠. 5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요거 이제 2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예인데요. 요쪽에 있는 거는 요 좌표 x, y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건 2차원 벡터 얘기를 든 건데요. 뭐 5차원일 수도 있고 10차원일 수도 있고 100차원일 수도 있고, 이게 벡터 퀀타이제이션이죠.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법이야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뭐 가장 간단한 거 생각하면 K-이미지 클러스터링 같은 게 있겠죠. K-이미지 클러스터링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점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 중에서 이제 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3개를 퀀타이즈 할 생각을 했는데 3개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어사인을 하는 거죠. 이 점은 너는 얘로 가라, 얘는 얘로 가라.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됐죠. 이거 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써서 했는데 뭐 매트릭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는 누구한테 가고 너는 누구한테 가고, 보시면 지금 얘와 얘 사이에 직선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갖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아마 좀 분위기를 봤을 때 L2 논문 매트릭을 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얘의 중심은 얘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사인 된 애들의 또 중심으로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 되고, 요거를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의 뭐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K-이미지 클러스터링. 그래서 이니셜하게 센트로이드 주고, 그 센트로이드 각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센트로이드를 쓸지 어사인하고, 이 어사인을 이렇게 하드하게, 그러니까 하나씩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하면 이제 K-이미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되는 거고, 뭐 소프트하게 하면 뭐 다른 알고리즘 되겠죠. 그 다음에 어사인 된 애 갖고 센터 업데이트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논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QAT, VQ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논문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논문은 아닙니다. 이게 뭐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논문인데요. 자, 앱스트랙트고요. 자, VQ 메소드를 도입한다. 또 어디에 도입하겠어요? 웨이트에 도입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스를 인도메인 인풋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게 뭐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한데요. 이렇게 개념상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만 퀀타이제이션 타임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벡터 퀀타이제이션 할 거다. 이건 뭐
그러니까 마이드는 굉장히 신선하죠.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니까. 거기에 추가로 내가 목적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좋은 거냐가 모든 사람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면 웨이트, 당연히 원래 있는 웨이트를 가깝게 흉내내는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그건 아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unlabeled, 레이블된 데이터는 필요 없다. 단 아무 숫자나 넣으면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인 도메인, 원래 들어갈 법한 애들이 필요한 거죠. 뭐 그런 게 이 논문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퀀타이제이션, 원래 파라미터 W가 있으면 로우 프리시전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랬을 때 어떤 W 햇이 좋은 거냐? 가장 정석적인 대답은 내가 W를 퀀타이제이션해서 W 햇을 만들 거니까 두 개가 비슷한 게 좋다.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대답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원래의 디시전 바운더리죠.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스탠다드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내가 뭐 이렇게 스탠다드라 하게 되면 이게 W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지금 여기서 인도메인, 내가 궁금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입력으로 넣을 만한 곳에서 비슷해야 되는데, 얘를 가깝게 한다는 거는 뭐 완전히 가까워지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설프게 얘를 가깝게 한다는 거는 그냥 밖에서도 비슷하고 안에서도 비슷하고, 밖에서는 확 달라도 되고 안에서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에서는 더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도메인에서만 비슷하면 되고 나머지는 동케어인데, 그런 거 없이 뭐 노이즈죠. 전체에 대해서 다 비슷한 거를 찾게 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비슷해야 되는 거는 인도메인 입력을 넣었을 때, 인도메인 입력이라는 건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사용할 때, 런타임에 사용할 때 들어갈 만한 입력이라는 얘기죠. 그걸 넣었을 때의 출력 값이 비슷한 게 좋은 퀀타이제이션인데, 왜 자꾸 파라미터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지. 이거 뭐 영양가 별로 없다, 가성비 안 좋다, 뭐 이런 컨셉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당연히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웨이트를 퀀타이저 웨이트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웨이트는 많이 바뀐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들어갈 법한 입력에서 비슷한 게 좋다라는 거죠. 출력이 비슷하다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라는 것도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뭐 뉴런이 6개, 3개 있는 그림에서 뭐 매트릭스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뭐 x 곱하기 w에서 y가 나오는데, 제가 w를 w 햇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면 뭐 나오겠죠. 그럼 이 w 햇이 어떤 w 햇이 좋은 거냐? w랑 비슷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얘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w를 곱했을 때 결과물이 원래 거를 곱했을 때 결과물과 w햇을 곱했을 때 결과물이 원래 것을 곱했을 때 결과물과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타네요.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햇이 걸려야죠. 그러니까 wx랑 w햇x랑 비슷한 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최종 결과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파인 튜닝을 하지만, 각각의 스텝에 있어서는 이 레이어는 그럴듯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인도메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작은 게 좋은 거죠. 여기에 VQ 컨셉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웨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아까 보시면 웨이트가 이렇게 길쭉, 이것도 X도 길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X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벡터를 9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퀀타이제이션 하겠다. 그럼 이게 다 9가 되는 거죠. 내가 100차원에서 하겠다. 그럼 이게 100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매트릭스 웨이트도 쪼개고, 뭐 수학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재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햇을 재배치죠. 얘를 잘 찾겠다라는 거죠.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W일 테고,
요건 퀀타이즈 된 W. 요게 작아지도록 하는 게 좋다. 쟤를 벡터 퀀타이즈 하겠다가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면요, 투 스텝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자, 여기 X 여기 있죠? X. 얘가 코드 워드, 퀀타이즈 된 웨이트인 거고, 웨이트의 뭐 조각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웨이트. 맨 처음에는 트레이닝 된 결과물의 웨이트겠죠. 그래서 어떤 클러스터가 제일 좋은, 어떤 센트로이드가 제일 좋은지, 아까 K-민즈 알고리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웨이트 여기 조각이 있으면 그거랑 가장 가까운 코드를 찾는데, 퀀타이즈 된 웨이트를 찾는데, 그 가깝다의 뜻이 이건 거죠. 가깝다의 뜻이. C 빼기 V가 같은 게 작은 게 아니라 요건 거죠. 그 다음에 코드워드 업데이트는 얘를 또 작게 해주는 새로운 코드를 찾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 리스트 스퀘어 갖고 뭐 슈도 인버스 쓰게 되면 거의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죠. 그렇죠? 슈도 인버스 거의 클로즈드 폼이 아니라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센트로이드를 찾고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클로즈드 폼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반복해서 각 레이어별로 퀀타이즈를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금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 기준인 거고, 컨볼루션 같은 게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컨볼루션 필터 이렇게 있으면 사실 컨볼루션도 뭐 결국은 매트릭스 곱하기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걸 뭐 적당히 리쉐입해서 매트릭스 곱하기처럼 써서 아까와 같은 효과를 내서 하는데, 뭐 이건 경험적인 거겠죠. 이렇게 이제 그 D, 내가 몇 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퀀타이즈 할 건지, 코드의 차원이 얼마인지, 요거는 그냥 K 곱하기 K, 그러니까 필터의 위스 곱하기 하이트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걸 다 정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네트워크 이제 이걸 퀀타이즈 해달라고 저한테 배달이 오면 이거를 아래쪽 레이어부터 위쪽 레이어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차근차근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번 하는 거죠.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는 이제 뭐 인스틸레이션 할 때 이제 나오던 개념이고, 뭐 우선 그거를 모르시는 분은 티처 네트워크는 퀀타이즈 하기 전에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퀀타이제이션 중인 네트워크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손이가 퀀타이즈 됐다고 치면 이렇게 쭉 올라간 얘의 출력물과 원래 멀쩡한 레이어의 출력물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Y의 차이죠. 걔의 차이가 줄도록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거죠. 맨 밑에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이 비슷해지도록 퀀타이즈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스튜던트와 티처. 여기서 티처는 퀀타이제이션 하기 전에 그 네트워크죠. 걔랑 지금 퀀타이제이션 진행 중인 네트워크랑의 출력물의 차이가, 그러니까 정답 레이블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 레이블 없이 그냥 티처에 퀀타이제이션 되기 전에 있는 출력물과 지금 퀀타이제이션 네트워크의 출력물이 그 로스를 잡아서 그거를 목적 함수로 해서 전체적인 코드북에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시 어사이먼트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코드북만 갱신을 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코드북만 갱신을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요게 이제 제공받은 거고 제가 만들려는 건데, 뭐 당연히 처음에는 이거 똑같이 카피해서 만든 다음에 요 부분 퀀타이제이션, 벡터 퀀타이제이션 을 진행하는데 얘와 얘의 값이 차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 벡터 퀀타이제이션 진행, 얘 벡터 퀀타이제이션 진행, 그 다음에 다 된 다음에 여기서는 뭐, 자 여기서는 뭐
소프트맥스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출력. 그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 두 개의 출력의 KL 다이버전시를 목적 함수로 해서 전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K는 코드 북의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D는 블락 사이즈, 내가 몇 차원 공간에서 퀀타이즈를 할 것인지 그런 거고요. 보시면 당연히 K가 커지면 애큐러시가 올라가겠죠. 많은 코드북을 쓰니까요. 그리고 K가 커지면 컴프레션 팩터는 좀 떨어지겠죠. 작은 숫자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K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즈넷이랑 뒤에 보면 디텍터, 마스크 RCNN,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제 생각은 굉장히 괜찮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은 게, 이게 보면 곱하기나 이런 건 하나도 줄이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코드북에서 그 웨이트를 가져와서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의 수익을 주는 건 전혀 없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모델 사이즈는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되지 않은 것과 퀀타이제이션 되는 거에 하나의 하드웨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퀀타이제이션이 된 거면 그냥 그 웨이트를 가져오는 부분만 하나 추가되고 곱해진 부분은 그대로인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플로팅 포인트 모델이 있을 경우에 퀀타이제이션이 좀 더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논리니어 유닛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어차피 내부적으로 다 플로팅 포인트인 거고, 여기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인데요. 두 번째 논문은 당연히 앞에 있는 논문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주제 자체는 조금 다른데, 얘는 퀀타이제이션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딱 어떤 퀀타이제이션 스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런 구조로 하면 여기에도 쓸 수 있는, 퀀타이제이션 기법이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퀀트 노이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퀀타이제이션 할 때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퀀타이제이션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들을 뉴럴네트가 경험하면 되는 거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이 퀀타이제이션에 발생하게 되는 그 노이즈들, 바람직하지 않은 값들을 뉴럴네트가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상세하게 파라미터를 찾아주도록 하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앱스트랙트를 보시면요, 컴팩트 모델을 만들고 싶고, 그러려면 스탠다드 솔루션은 QAT고, 이거 뭐 스트레이스로 에스티메이트 해갖고 하고, 근데 내가 좀 더 세게 컴프레션을 하고 싶으면 ST는 이게 이제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값의 평균이 진정한 그레디언트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ST가 적용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익스트리멀 컴프레션을 하고 싶을 때요. 그래서 어떤 걸 제하냐 하면 새로운 퀀타이제이션 기법이라고 하긴 좀 약하지만 새로운 QAT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포워드 패스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니까 전부 다를 뉴럴네트가 전부 다를 퀀타이제이션 블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랜덤한 서브셋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도록 중간중간 랜덤하게 일부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0개의 레이어가 있었다고 하면 20개의 레이어에 이런 게 다 붙어가지고 트레이닝 진행됐는데, 지금 퀀트 노이즈 이 논문은 20개 다 붙여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가동되는 게 대부분 이게 쑥 바로 가고,
여길 통과해서 가는 거를 랜덤하게 일부만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레이어는 퀀타이제이션이 없이 진행이 되고 어떤 레이어는 퀀타이제이션이 있게 진행이 되고 그게 막 랜덤하게 막 섞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웨이트를 찾을 때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웨이트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20개의 레이어 있으면 20개를 다 퀀타이제이션 옵션을 켜고 트레이닝 하면 그 인퍼런스, 인티저 원리 인퍼런스 그 논문처럼 되는 거고 막 얘를 랜덤하게 껐다 켰다 막 랜덤하게 하면 이 페이퍼처럼 되는 거죠. 트레이닝 without 퀀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그냥 웨이트가 자기 맘대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그 방금 전에 페이퍼처럼 이렇게 벡터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면 웨이트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퀀트 노이즈,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방법처럼 트레이닝을 한다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벡터 퀀타이제이션 한 것 그러니까 좀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 퀀타이제이션이 되고 어떤 부분은 퀀타이제이션 하지 않고 두고 어떤 부분은 심지어 빼기도 하는 거죠. 뭐 드랍아웃이라든지 뭐 그런 컨셉인 거죠. 뭐 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도 보고 필요하다면 프로닝에 의한 노이즈도 보고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웨이트를 찾아라.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곳곳에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만 태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웨이트들은 스테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퀀타이제이션 안 했으니까. 스테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한 거는 퀀타이제이션 딱 그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웨이트들은 웨이트가 쭉쭉쭉 들어가는 거고 일부 웨이트만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가 소수한테만 들어가니까 그거로 인해서 서브 옵티멀에 빠지는 가능성이 좀 적겠죠. 퀀트 노이즈 테크닉을 제안을 한 거고 퀀트 노이즈를 PQ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인데 프로덕트란 얘기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집합이 있는데 여기다 집합 이렇게 곱하면 이게 프로덕트인 거죠. 그러니까 100차원 벡터를 5차원 벡터의 스페이스에 곱하기 20개 한 거로 표시하겠다. 이게 프로덕트인 거죠. 그래서 벡터가 100차원이 있으면 100차원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5차원짜리가 20개 컨캐티네이션 된 것처럼 해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NLP 그 다음에 이미지 둘 다 적용을 해서 괜찮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성 모델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뭐 인트 쪽으로 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벡터 퀀타이제이션 트레이닝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벡터 퀀타이제이션 쓰는 것도 연산은 플로팅 포인트를 쓰면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컨셉상에서는 벡터 퀀타이제이션과 뭐 인트팔 퀀타이제이션이 꼭 충돌하는 게 아닌 거죠. 둘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논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퀀트 노이즈를 내가 넣으려면 퀀타이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W가 있으면 내가 픽스드 포인트 스칼러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미리 경험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고 싶으면 W 저 블락 여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넣어줬다가 어떨 땐 yes다가 어떨 땐 yes다가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트레디셔널 프로토 퀀타이징, 그러니까 웨이트의 차이만 줄이겠다. 그런 관점에서의 뭐 퀀타이제이션 블락이라면 뭐 요런 블락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되겠죠. 요걸 생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거를 계산해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논문에서 지금 제가 이게 좀 꼬였는데요. 이게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리뷰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방법, 논문 첫 번째 논문에서 이야기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퀀타이제이션 방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퀀트 노이즈, 이 논문에 이제 이제 요점으로 가는데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에 대해서 익스포즈가 되지 않은 애들은 결국은 서브옵티멀이 된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전체에 대해서 하게 되면 ST가 필요한데 ST는 바이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컴프레션 레이어에서는 좀 좋은 솔루션으로 안 갈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 하면 랜덤리 셀렉티드, 뭐 이거를 몇 퍼센트 비율하게 영어에 뭐 아트가 있겠지만 좀 랜덤하게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스트레이스로 에스티메이터로 흘러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깨끗한 그레디언트 흘러가도록 한다. 그리고 이거는 퀀타이제이션과 아니라 프루닝에도 동시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퀀타이제이션에 의한 노이즈, 프루닝에 의한 노이즈를 뭐 계속 경험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한 번에 세게 경험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이게 3번 했다, 4번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트레이닝 하게 되면 웨이트들이 로컬 미니에 빠질 가능성도 적으면서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드 그레디언트가 최소화가 되니까요. 적으면서 퀀타이제이션의 강의나 퀀타이제이션 때 성능이 나올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가 학습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능을 보시면요, 뭐 랭귀지 모델인데 보시면 자 여기 아이디얼인데 아이디얼 버트 계열이네요. 뭐 당연히 이제 성능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버트보다 떨어지는데 모델 사이즈는 꽤 줄일 수 있다. 뭐 이미지에서 또 그렇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트 노이즈란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퀀트 노이즈란 방법은 퀀타이제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들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계속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뭐 IPQ, 요게 이제 프로토 퀀타이제이션 이터러티브,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논문의 내용인 거죠. 뭐 인트파를 쓸 수 있고, 뭐 두 개 합친 거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컴프레션을 세게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하면 최종 결과가 좋다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논문 다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퀀타이제이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원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